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 신문을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신문을 보시고 관련된 책을 읽는 그런 기초 체력을 쌓는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초 체력을 많이 쌓고요. 결국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부동산 현장을 나가서 시장 조사하는 것을 임장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물건을 보러 다니면서 시장의 변화, 그 지역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갔던 지역을 다시 한번 임장을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도시의 모습을 이제 흐름을 느끼는 거죠. 제가 옛날에는 오전에 수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임장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임장 끝나면 저녁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녁 먹고 뒤풀이 하면 9시야. 집에 가면 10시, 11시인데 거의 12시간을 밖에 나가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2016년도부터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1년을 하고 났더니 죽을 것 같더라고 진짜. 지금은 평상시에는 이런 이론 강의를 하고 날 좋은 봄, 가을로만 임장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보던 지역이 있으면 가서 임장을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있지만 또 사람들이랑 같이 그렇게 임장 수업을 가서 또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도시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느끼는 게 많아요. 그리고 서울 시내가 뭐 엊그저께 갔는데 건물 뜯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보면 건물이 새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벌써 다 지어서 벌써 임차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 임장은 그렇게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갔던 지역을 돌아서 계속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감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책에 나온 거대로 이론이에요. 수익형 부동산. 한번 간단하게 보죠. 수익형 부동산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수익형 투자, 차익형 투자, 정확한 치수로 표현해 결과를 비교해 본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수익형 투자는 수익률이 딱 나와. 왜? 월세를 받으니까 내가 투자한 돈 대비 월세 받고 이자 빼고 내 순수익 나누기 투자금 하면 내 수익률이 딱 나오는 거야. 차익형 투자는 ING니까 모르잖아. 매각을 해야 아는 거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수익형 부동산도 차익은 ING 아직 몰라.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 받고 있다가 같이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 잘 선택을 해서 월세 받고 있다가 내가 어느 시점 3년, 5년 됐을 때 팔아서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굳이 차익형이라고 하나만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주 비용을 줄여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라. 수익률 중요하죠. 하지만 임차 수요에 대한 분석, 얼마나 임차 수요가 많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 공실이에요. 공실. 리스크는 수익형 부동산에 있는 리스크는 금리보다도 이 공실률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주를 하면서 이 집값이 오르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 거주하고 투자를 좀 나눠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죠. 그게 여러분들 힘으로 안 된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죠. 자, 대형 평수 아직도 매매가 좀 쉽지 않습니다. 뭐 대형 평수들이 요새 좀 가격 뭐 상승이 있을 거다 뭐 얘기들은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신규 아파트, 편의시설, 자연환경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항상 이렇게 젊은 친구들 보면 내 집 마련, 이런 로망이 있죠. 자기 집에 대한 로망이. 예. 근데 이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이제 차가 자율운행 차가 이제 개발이 돼서 시작을 하면 거의 이제 자가용을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오죠. 이제 불르면 오니까 그럼 그거 타고 그냥 이동하고 내가 운전 안 해도 되고 비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지금 소유가 아니라 이제는 공유의 시대로 지금 점점 가고 있어요. 집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집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규제가 많아서 에어비앤비니 우버니 이런 것들이 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만 해외 나가면 에어비앤비, 우버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수익형 부동산 투자해서 여기서 갖는 돈으로 더 좋은 집에서 월세 내고 살 수 있어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살던 집보다 훨씬 그거 전세 주고 그 돈 가지고 투자해서 더 좋은 동네에 더 좋은 아파트에 그러고 살고 있어.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상담 오세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얘기 다 못하니까 시간. 나홀로 아파트라고 해서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고 요거는 분명히 대단지 옆에 있는 아파트여야 돼요. 학군이 끼어 있고.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에 34평 전셋값이 폭등을 해. 그러면 24평으로 가야 되는데 24평 가기에는 애들이 둘이 있어. 그러면 집이 좁잖아.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 옆에 있는 34평이 보통 24평 가격하고 비슷하게 가요. 그때 사람들이 옮겨가. 그래서 항상 수요가 있어. 대신 여기는 학군이 받쳐줘야지. 학군이.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하시고. 대단지일수록 프리미엄 크다.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굳이 비싼 거 깔고 앉아 있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인데요. 소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비싸잖아요. 아파트보다. 그래서 소형 평수 많은 지역의 오피스텔은 여러분들 사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오피스텔 제일 좋은 건 상업시설 주변에 끼어있는 오피스텔이죠. 강남역, 역삼역 뭐 이런데.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공실이 날래야 날 수도 없고요. 항상 수요도 많이 있고. 빌라 투자는 무조건 오래된 거, 재개발 목적으로. 신축 빌라는 수익형으로 월세 받는 걸로 딱 이렇게만 접근을 하시면 돼요. 빌라가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안 맞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방송 보면 신축 빌라 많이들 방송에서 많이 해요. 그러면 전세 투자 2천만 원, 보통 3천만 원 이런 갭 투자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 방송할 때서부터 연락이 오시던 분이 계셔. 또 이제 몇 년 만에 또 오래간만에 전화가 와서 이제 뭘 물어봐. 근데 자기가 샀던 금액보다 하나도 안 오른 거지. 근데 전세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2년, 3년 동안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지만 돈이 묶여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다주택자들 막 규제하고 있으니까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아까운 거야. 3천만 원, 두 개면 6천만 원이란 돈이 3년 동안 수익 한 번 없이 재산세 또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라는 거지. 요거는 월세 수익률만 봤을 때 얘기해요. 월세 수익률만 봤을 때. 내가 돈이 소액분이 없어. 그러면 이 소액을 받아서 나이가 있어서 내가 노동을 못하고 월세로 생활을 해야 돼. 근데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월세를 받는 것보다는 아예 빌라에서 받는 게 수익률이 훨씬 좋다는 얘기죠.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차익형으로 보면 아파트가 훨씬 좋죠. 근데 지역에 따라서 이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보합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잘 경우의 수를 따져서 투자를 해야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차익형 절대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가격이 안 올라. 그래서 분양을 미리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오픈하고 그때 받으셔도 돼요. 돈이 묶이잖아. 내가 미리 분양을 받아놓으면. 그렇다고 오픈한 다음에 오피스텔 가격 올랐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 오피스텔 관심 있으시면 다 지어놓고 그때 가서 눈으로 보고 세입자 있는 거 사시면 돼요.